민생회복 소비 쿠폰 15만원을 13만원에 되팔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2만원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최대 90만원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5만원 반환은 기본이고 여기에 제재부가금 75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과 단속 강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이 급해서 쿠폰을 되팔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적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이는 정부에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책성 지원금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되거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죠. 중요한 건 이 돈이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럼 부정유통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예요. 온라인이나 지인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쿠폰을 되파는 행위죠. 두 번째는 가맹점을 통한 불법 환전입니다. 실제로 물건을 사지 않고 쿠폰으로 결제한 후 현금을 받거나 실제 구매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구체적인 처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부정유통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처벌부터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소비 쿠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재부가금이 추가로 부과되는데 이게 최대 지원금의 5배까지 가능해요. 예를 들어 김소담 씨가 15만원 쿠폰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면 15만원은 당연히 돌려줘야 하고 여기에 제재부가금을 최대 75만원까지 더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총 90만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향후 모든 정부 보조금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주거급여, 아동수당 같은 다른 복지 혜택까지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수급자 명단이 공개되기도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은 소비 쿠폰의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서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런 거래를 도와주는 가맹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에는 또 다른 처벌이 있어요.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매출보다 높은 금액으로 상품권을 수취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소담 씨가 15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받았는데 현금이 급해서 온라인에서 13만원에 되팔았다고 가정해보죠. 처음에는 2만원만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발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15만원은 당연히 반환해야 하고 제재부가금으로 최대 75만원까지 추가로 낼 수 있어요. 만약 신용카드 형태였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13만원을 받기 위해 최대 90만원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정부 지원도 받기 어려워집니다. 정부의 단속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난 7월 21일 행정안전부에서 대대적인 단속 강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들과 협력해서 소비 쿠폰, 민생지원금 같은 키워드 검색을 아예 차단하고 있어요. 관련 게시글이 올라오면 즉시 삭제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정유통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가맹점에 대한 수시 단속은 물론이고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몰래 거래하면 될 거라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온라인 플랫폼들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불법 상품 유통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든요. 이를 방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은 물론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된 사례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정책성 지원금이라서 정부에서도 절대 관대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더 심각한 건 형사처벌 가능성입니다.
정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로 판단되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실제로 법원에서도 의도적인 제도 악용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추세거든요. 단순히 돈 몇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따라다닐 수 있는 전과자가 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럼 현금이 정말 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각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에 해당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주민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니까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또한 각 지역별로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들도 있어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생활지원 프로그램들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일시적인 현금 확보를 위해 평생 따라다닐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2만 원을 아끼려다가 90만 원을 잃고 앞으로 다른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손해거든요. 정리해드리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 부정 유통은 단순한 할인 판매가 아니라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지원금 환수와 최대 5배의 제재 부과금, 형사처벌,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등 다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부의 단속도 전례 없이 강화되어 있어서 적발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신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당한 경로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다르니까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